3번, 4번 시작할게. 채택하는 것. adapt는 적응시키다, 적용하다 이런 거니까 스펠링 구분 잘 하고. 성장 마음의 상태, 성장 마음 자세를 선택하는 것은 연다. 호스트 오브는 많으냐, 많은 장점들을. 리펄이 원래 물결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학습과 인생에서 성장 마인드가 많은 장점을 가진다. 성장 마인드의 많은 장점들, 이게 주제겠지. 그리고 이제 뒤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거기도 이제 키워드 체크를 해볼 거야. 우선 그것은 만들어낸다. 회복 탄력성을, resilience.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지. 첫 번째 장점 체크. 자, setback, problem, difficulty 이런 쉬운 단어들로 해석이 될 수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때 어려움들이 필수 불가결하게 그러하는 것처럼, 발생하는 것처럼. 일반 동사의 대동사. 사람들, 성장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본다. 이 setbacks를 뭐라고? 일시적인 장애물로 본다. 뭐라기보다는 뭐라 할까? adequate, 적절한, 부적절함의 증거로 보기보다는. 그들은, 이런 성장의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tap into use랑 똑같이 이용한다. 창의성을 찾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그리고 keep moving forward, 계속해서 뭐뭐해 나가다. keep ing 기억해줘.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 창의성을 이용한다. 그래서 여기서 keep moving away를 받아가지고 persistence란 단어로 이제 바꿔서 쓰고 있어. 이러한 지속성, 인내라고 여기 되기도 해. 은 이어진다. 더 많은 성취로. 뭐보다? grow는 원래 날 것의 라는 뜻인데 이 타고난으로 의역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타고난, inborn 한번 써봤어. 타고난 재능이 지금껏 그럴 수 있는 것보다,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그래서 ever, 뭔가 강조의 부사라고 봐주면 더 좋을 것 같아. 굳이 해석을 하자면 지금껏 해도 되는데. 그 다음, 이러한 회복 탄력성을 넘어서서 성장 지향성은 부추긴다. 호기심을, 그리고 실험 정신을. 그래서 두 번째, 이 3, 4, 5번이 다 리질리언스랑 관련된 거라고 봐도 되겠지. 물론 크리에이티비티라든가 퍼시스턴스라든가 이런 게 이제 중간 다리 역할들을 하지만 주된 키워드는 아무래도 리질리언스, 그리고 리질리언스를 넘어서서 호기심과 실험정신. 이런 것이 바꾼다 실수를 from A into B로 보는 게 해석상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 수치의 원천으로부터 소중한 피드백으로 바꾼다. 즉 실수를 해도 이런 curiosity랑 experimentation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실수를 단지 부끄러워, 틀려서 쪽팔려,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걸 통해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또 내용으로 보면 요거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기도 해. 성장 지향성을 전체적인 키워드로 끌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걸 넣어도 크게 이게 오히려 더 해석적으로 낫지 않나 싶네. 분사구문
양육하면서 만들어내면서 정신을, 무슨 정신? 지속적인 향상의 정신을 만들어내면서. 자, value 동사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다야. 가치 있게 여김으로써, 가치 있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게 invaluable이 같은 뜻이야.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이고, priceless도 마찬가지야.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이 단어 동의어니까 조심하고. 어쨌든 노력을 결과보다, 보다로 해석이 되거든. 더 소중히 여김으로써 사람들은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동기를 더 오래 즐겨서, 이제 뭐라 그럴까, 이 성장 지향적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특징이지. 노력을 소중히 여긴다. 결과보다. 즐기면서 진보를 그 자체로, for its own sake, 그 자체로. 진보를 받기 때문에 대명사 it를 쓴다고 보면 되고, 모이기보다는 외부의 인정보다는. 그래서 외부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성장 그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안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인정, validation, recognition이 좀 더 가깝고 acknowledgement는 자기 인식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기는 해. 이거는 괄호로 묶어줄게. 그래서 주제는 크게는 쉽지. growth mindset을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장점이 있다. 회복 탄력성이 있고, 그로 인한 창의성, 인내력 이런 게 있고, 호기심, 실험 정신이 있고, 노력을 소중히 여기는 성향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성취율도 훨씬 더 높아진다. 향상률, 성취율, 진보, 뭐 greater achievement 이런 게 다 결과물에 해당되는 거. 무조건 좋은 거겠지. 그 다음 4번. 전통적인 가정식 자작 농지에서는, 자급자족하는 농지라고 생각하면 돼. 노동의 삶과 가정의 삶이 더 밀접하게 엮여져 있다. 부사 써야 되겠지? 뭐보다? 그들이 엮여져 있는 것보다. 어디에서? 공장식 마을에서. 근데 공장식 마을은 어떤 곳이냐? 산업이 한 가지 것이고, 산업 생활이 한 가지 것이고, 가정 생활이 또 다른 것인, 즉 별개인. A is one thing. 자, 이거 표현이야. A is one thing and B is another. is가 빠질 수 있어. 넣어도 돼. A와 B는 별개이다라는 표현이야. 자, 그래서 일단은 어떤 전제 조건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면 이제 주제가 나오기는 해. 자, 다시 한번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이들의 유용성에 대한 소작농가 tenant farmer. 이 글에서는 이걸 구분하는데, 이거를 소농민으로 구분했고, 이걸 소작농이라고 구분했네. 굳이 거의 뭐 비슷한 계급인데, 농사하는 노예에 가깝고, 농지를 빌려서 농사하는 사람들에 가까워. 그러니까 좀 둘 다 비슷한데 약간 다르게 여기서는 쓰였어. 그래서 지금은 비슷하니까 and라고 연결했잖아. 이게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 소농민 가족, 소작농 가정에게 있어서 아이들은 아주 유용한 재산이었다. 요거 주제라고 가져가면 돼. 그래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1번부터 썰을 쭉 푸는 거야. 요런 게 이제 순서로 내기 좋은 지문이겠지. 소농민은 가지고 있다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같은 이유로, 어떤 이유로 누구든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가지고 있는 이유로 have이기 때문에 does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이를 왜 가지겠어? 그냥 사랑스럽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 뭐 자손 번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자,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게 이 글의 포인트야. 그들이 자라서 grow up to 하면 자라서 뭐뭐 하다라고 기억하면 돼. 자라서 그 땅에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돌보기 때문에 the elder 어르신들을, 그리고 결국은 가업으로 이어받기 때문에 누군가의 꽤 많은 할당량을 그 땅의 이기도 하다. 이게 두 번째 이유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녀를 낳고 키우는 거는 일반적인 이유들이 있지. 근데 그거 말고 이 소농민, 소작농들에게는 가업을 잇고 부모를 부양하고 같이 일하고 이런 또 다른 유틸리티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용성.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유용성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건 또 다른 색으로 정리를 해주면 좋겠지. 귀여워 보일 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much the same reason에 해당되는 거야. 사랑스러움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나타낸다, 의미한다, 상징한다. 노동력을, 복지 시스템이 뭐야? 어르신들 돌보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게 노동력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지속적인 생존. 요게 이제 inherit이겠지. 유산을 가업으로 이어받는 거. 농장에서의 지속적인 생존을 의미한다. represent를 여기서 의미한다라고 기억하면 괜찮을 것 같아. 반대로 현대 문명 사회에서는 어렵다. 가주어겠지. 말하기가 어렵다. 아이들이 무엇을 위한 건지. 그러니까 유틸리티적인 면에서는 아이들은 무가치한 거야. 좀 너무 냉정하지. 아이들은 일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리고 몇몇의 아이들은 딱히 예쁘지도 않다. 그러니까 데코레이션으로 데리고 다니기도 애들은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 아이들은 비싸다 키우기가. 그리고 항상 이성적인 것도 아니다. 즉 애들이 막 떼쓰고 막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 막 금쪽이 짓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유용성으로 볼 때 요즘에는 아이들이 전혀 유용하지 않다는 걸 잠깐 벗어나서 얘기하고 있어. 아이들을 돌보는 것, 애기일 때는 가장 어려운 형태의 노동 중 하나이다. one of 뒤에는 복수명사. 인류에게 알려진. 즉 아이들을 키울 만한 유용성이라고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considering이랑 같은 분사구문의 뜻으로 given 수동적 해석이 능동적 해석이 되는 게 되게 특이하지. 이 모든 걸 고려해 볼 때 놀라게 할 만한 일이다. 가진 주어야. 현대 인류가 manage to 뭐뭐 해내다 이런 표현이거든. 재생산을 계속 해내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왜냐? 유틸리티, 유용성이 전혀 없는데도 아이들이 계속 나오는 게 참 신기할 뿐이다. reproducing itself, 요거를 받고 있는 거야. species가 단수 복수가 둘 다 돼. 쓰는 사람 마음이야. 동사에 s가 붙어 있는 걸로 봐서 단수 취급했기 때문에 itself로 바꿀 수 있어야 돼. 만약에 manage라고 하면 themselves라고도 고칠 수 있어야 돼. 요거 주의할 필요가 있어. 조금이라도 그 자체를 재생산해낸 거, 요거 굉장히 특이한 일이다. 왜? 유용성이 이렇게 없는데도, 오히려 너무 힘든데도. 다시 말하지만 옛날에는 소농민이랑 소작농 사이에서는 아이들의 유용성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지금 좀 4, 5, 6, 7, 8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의 절반 가깝기는 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반반으로 잘라가지고 옛날의 아이들의 유용성과 현대 아이들의 무용성, 이렇게 봐도 괜찮을 수 있는데, 만약에 한 가지를 선택하자면
옛날의 아이들의 유용성으로 보는 게 분량적으로 혹은 내용의 임팩트적으로는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